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따라하며 배우는 파이썬과 데이터 과학. 오늘은 3장 연산자로 계산을 해보자 라는 주제로 파이썬의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요, 연산이 뭔지, 그리고 가장 간단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런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파이썬은 그런 연산자 말고도 뭐 나머지 연산, 지수 연산 같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연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 수식은 어디에나 있다, 이런 주제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는 요 천 있잖아요. 그죠? 요 천이 사실은 이제 실제 천이 아니고요, 컴퓨터로 생성한 천을 시뮬레이션 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까요? 바로 여기에 수학적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이런 수식을 써가지고요, 모델링을 해서 요런 천 모양의 객체를 생성해냅니다. 사실 사람 보고 이거 하라 그러면 하나하나의 점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엄청난 수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컴퓨터는 수학을 두려워하지 않죠. 즉, 더 정확하게는요, 수학 연산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매우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그 결과를 알려주죠. 컴퓨터가 수식 계산을 담당하는데 왜 우리가 수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러분들이 컴퓨터한테 명령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바르게 수식을 쓰는 방법을 잘 이해해 가지고 작성해서 컴퓨터한테 요런 수식으로 너가 계산해 라고 넘겨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사칙 연산뿐만 아니라 평소에 잘 쓰지 않던 그런 연산자들도 계산을 위해서 지원되니까 그거를 한번 익혀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사용하는 수식, 뭐가 이런 거 있잖아요. 7 곱하기 7 더하기 1, 이런 수식은 우리가 이제 사실 수학에서 사용하는 수식하고요,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수식이 약간 개념이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의 수식은요, 수학적 표기법 그리고 기호를 사용해서 수학적 개념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 과학에서 말하는 수식은 수학적 관계를 나타낸다기보다는 하나의 값으로 평가될 수 있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7 곱하기 7 더하기 1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50이라는 값으로 평가될 수 있는 수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밸류에이션, 평가값이라는 그런 용어도 씁니다. 조금 개념이 달라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웠던 이제 연산자가 있었죠. 뭐였냐면은 할당 연산자였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100과 200의 합을 구해가지고 그것을 x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는다는 의미였죠. 그죠? 이미 배웠지만 이게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값 혹은 연산을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할당 연산이라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게 바로 수식 혹은 평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왼쪽에 있는 여기는 반드시 변수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x와 y를 더해가지고 100에다 넣는다. 그러면 상자에 있는 20과 10을 꺼내가지고 연산을 하면 30이 되잖아요. 그 30을 100에다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죠.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구문 오류를 발생시키니까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할당 연산자는 조금 이렇게 유연성 있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식을 쓰지 않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100이라는 값을 y에 넣어요. 그럼 y에도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그 100이라는 값을 다시 x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중 할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x, y 둘 다 100이 들어가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심표로 구분된 변수에다가 두 개의 값을 주게 되면요, 첫 번째 값에는 100, 두 번째 값에는 200 이렇게 들어가고요. 혹은 n1, n2, n3는 100, 200, 300과 같이 3개의 값도 할당할 수 있고 4개, 5개도 이렇게 할당 가능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동시 할당문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그래서 할당 연산자하고 변수를 선언할 적에 앞장에서 다루었지만 x 이꼴 10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료형이 인트형이잖아요. 그죠? 정수형이죠. 그러니까 x는 정수형 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x는 정수형 변수가 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수식하고 연산자를 어떻게 쓰느냐? 이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피연산자와 연산자의 조합입니다. 피연산자가 뭐냐면 연산의 대상이 되는 값인데요. 7 그리고 4가 있죠. 그리고 곱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28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수식의 평가값은 28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연산자, 요거를 피연산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표기를 할 적에 A 곱하기 B라고 표기하는 것보다는 A 곱하기 B에다가 이렇게 공백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보기 좋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파이썬에서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게 있고요. 거기다가 치수연산, 나눗셈의 몫을 구하는 연산,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 이렇게 조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덧셈 연산은 7 더하기 4를 했다. 그러면 그 결과가 11이 될 것이고, 그죠? 뺄셈 연산은요, 7 빼기 4를 했으니까 3이 될 것이고, 그죠? 7 곱하기 4를 했으니까 28이 되겠죠, 그죠? 이 7에다가 별표 2개를 하고 2를 하게 되면요, 얘는 7의 2승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49라고 하는 값으로 평가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래시 2개 있잖아요. 얘는 몫을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7을 4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는 얼마죠?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결과는 3이 됩니다. 즉 3이라고 했을 때 이 몫을 구하는 연산이 바로 요것이고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이 요겁니다. 그러면 7 나누기 4는 뭐가 될까요? 요 평가를 해가지고 1.75라는 값을 내겠죠. 실수값 1.75를 반환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연산자를 피연산자와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요,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연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결과가 실수 2.0이 된다는 것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 슬래시 슬래시 4를 하게 되면요, 목 1이 되고요. 8 슬래시 슬래시 4를 하게 되면요, 목 2가 되겠죠.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전부 정수가 나오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나머지 연산, 퍼센트라고 쓰는데 우리가 읽을 때는 모듈로 연산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x 모듈로 y는 x를 y로 나누어서 남아있는 나머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1을 4로 나누었다. 그럼 나머지는 3이 되겠죠. 그죠? 그림을 보면 여기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개의 꽃이 있는데, 그죠? 4명한테 나눠주면 3개가 남죠. 혹은 4개의 꽃을, 혹은 11개의 꽃을 4묶음, 4묶음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3개가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남는 꽃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분자와 분모를 입력받아서 나눗셈의 몫과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하는 것을 슬래시 슬래시 2개 그리고 퍼센트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7과 4를 입력받아서 1과 3을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연산 퍼센트인데요. 얘는 재밌는 게 이제 정수를 나누었을 때 연산의 결과가 0이다. 그러면 짝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이다. 그러면 홀수가 되겠죠. 예,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여기서 input 문으로 분자를 입력하시오 라고 쓰고, 그죠? 그리고 그걸 int로 바꿨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분모를 입력하시오 해가지고 int로 바꿨어요. 그리고 각각 p와 q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p와
Q를 이렇게 나눠 봤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분자를 입력하세요 해서 7, 분모는 4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을 4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연산의 결과 1, 그리고 요 연산의 결과 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를 입력하시오 라고 했죠. 그죠? 정수 28을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 결과는 28을 0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짝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거 어때요? 사용자가 시간을 초 단위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 입력된 초가 몇 시간, 몇 분, 몇 초에 해당되는지 한번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보면 어떨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1분이 60초이고, 그죠? 1시간은 60분입니다. 그죠? 1시간을 초로 계산하면요. 60 곱하기 60 해서 초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을 3600초로 나누면 시간이 나오겠죠. 그 값이 아마 요게 될 겁니다. 그죠?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거듭, 제곱, 연산자 해가지고 이렇게 별표 2개를 연속해서 씁니다. 여기에 공백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밑을 2로 하고 지수를 7로 하는, 즉 2의 7성을 구하고 싶어요. 그때는 2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요게 결국 하는 일은 2를 7번 곱하는 연산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128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밑이라 하는데 영어로는 베이스, 7은 우리가 지수라고 하죠. 그죠? 영어로는 expon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표기를 할 때 이와 같이 표기를 하게 됩니다. 거듭 제곱 연산자에서 조금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다른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10 곱하기 2 곱하기 7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10 곱하기 2 순서대로 하면 10 곱하기 2를 하니까 2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7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얘가 우선순위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얘의 7성이 먼저 계산되고 곱하기 1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80이 되겠죠. 그죠? 다른 연산자와는 달리 거듭 제곱 연산자들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한 번 더 보면 이렇습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먼저 계산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먼저 계산이 되겠죠. 그죠? 즉 2의 3성이 먼저 계산됩니다. 2의 3성이 얼마입니까? 8이죠. 그죠? 거기다가 2의 2 곱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즉 얘와 똑같죠. 그죠? 즉 2의 8성이 돼가지고요 256이 됩니다. 만일에 이제 얘가 먼저 계산이 된다면 4의 3성이 되겠죠. 그죠? 결과는 64가 되니까 다른 결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괄호를 써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번 실습해 볼게요.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256이 되죠. 그죠? 자, 괄호를 열고 2 곱하기 2를 하고 곱하기 3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4의 3성이 되니까 64가 되겠죠. 그죠? 결국 2 곱하기 2 곱하기 3은요 요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2의 3성인 8 해서 2의 8성이 돼가지고요 256이 된다는 거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리 계산 같은 거 할 때, 그죠? 예를 들어서 원금이 1000이다. 그 다음에 이자율이 5%다. 그러면 0.05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N, 연도는 10년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5%의 이자로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렇게 계산되겠죠. A 곱하기다가 1 더하기 R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N을 거듭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죠? 결론적으로 10년 뒤에 1,000만 원은 1,628만 8,946 어떻게 이런 숫자가 되겠죠. 그죠? 네. 자, 이 코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복리 계산하는 거죠. 그것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죠? 즉 밑변 A가 있고 높이 B가 있을 때 A의 제곱과 B의 제곱은 B변 C의 제곱과 같다. 요런 아주 유명한 정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그러면 거듭제곱 연산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요런 식으로. 그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해서 스퀘어 루트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스퀘어 루트는 결국 2분의 1 쓴 것 같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직각삼각형의 밑변 바텀을 입력받고요. 직각삼각형의 높이 하이트를 실수값으로 입력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텀의 제곱, 하이트의 제곱에다가 0.5를 거듭제곱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빗변이 나오겠죠. 그죠? 빗변을 저장하는 변수를 하이포티니어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직각삼각형의 밑변 3을 입력했고요. 그럼 3.0이 저장되겠죠? 높이 4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빗변은 5.0이 나오는 거죠. 그죠?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자, 이걸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거북이 그래픽으로 숫자를 입력받아 가지고 다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거북이 그래픽은 앞서 배웠죠. 그죠? 그런데 6을 입력하면 육각형, 3을 입력하면 삼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우선 터틀 그래픽을 만드는 건데 사용자로부터 N을 입력받겠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포인문을 써가지고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해서 앞으로 간 다음에 레프트를 할 때 삼각형의 경우 360 나누기 3을 해줍니다. 그러면 120도를 턴하겠죠. 그죠? 사각형은요 360 나누기 4를 합니다. 그러면 90이 나오겠죠. 그죠? 그만큼 턴을 합니다. 그리고 반복 횟수 n만큼 돌면 돼요. 물론 이제 요거는 문장을 반복 수행하는 방법인데 다음 장에서 배울 건데요. 어쨌든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이런 코드인데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3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이 그려지네요. 그죠? 네,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됩니다. 그죠? 한 번 더 수행해 볼까요? 여기다가 4를 입력해 봅니다. 네, 사각형이 만들어지네요. 그죠? 한 번 더 입력해 볼게요. 자, 이제 6을 입력해 보면 네, 육각형이 그려지네요. 그죠? 그래서 요런 수식을 잘 활용하면 많은 그림들을 손쉽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변환하는 식이 있을 때 그 식에다가 값을 줍니다. 예를 들어 화씨 온도 100을 준다. 그러면 섭씨 온도로 바꾸는 그런 걸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나 뭐 유럽에서는 잘 안 쓰지만 미국은 아직도 화씨 온도를 씁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마일이라든지 인치 이런 걸 쓰죠. 그러다 보니 단위를 이렇게 변환할 때 이런 수식만 알면 손쉽게 그 단위를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봤던 몸무게와 키를 입력 바디 매스 인덱스를 구하는 것도 역시 해볼 수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도전적인 문제를 풀고 싶을 때는요, BMI 뿐만 아니라 상대적 지방 질량이라 해가지고 RFM 값도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 판매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전을 넣으면 그 거스름돈을 돌려주죠.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재밌게 풀어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따라하며 배우는 파이썬과 데이터 과학 3장 첫 번째 수술을 해봤습니다. 자, 궁금한 건 아래쪽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